그러면 칡,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칡에는 전분이 많이 생성되므로 효소를 담그면 실패하기 쉬우므로 말린 것을 사용한다. 말린 칡, 손으로 쪼개거나 칼로 또는 전지가위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두 번째, 배는 껍질과 씨방까지 모두 사용한다. 크기에 따라 6 내지 8등분 한 뒤 1cm 내지 2cm 두께로 썰어준다. 3. 설탕 900g 중 일부를 용기 바닥에 약 1cm 두께로 깔아준다. 4. 그릇에 배와 칡 7번째 과정에서 사용할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설탕을 넣는다. 칡 효소를 담는 데 있어서 생으로 효소를 담는 것보다는 말린 칡을 이용을 해서 효소를 담는 것이 좋고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칡 속에 전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전분은 발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 생길 수가 있고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말림으로써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또한 매기체를 사용함으로써 발효가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용을 해서 효소를 담는 것이 또한 효소를 담는 데 있어서 실패 확률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배에서 물이 나와 칡에 설탕이 골고루 묻도록 세게 버무린다. 칡에 전분이 있기 때문에 설탕이 적으면 알코올로 변하기 쉽다. 그래서 다른 재료에 비해 설탕을 더 넣어주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준비된 용기에 칡을 먼저 깔고 배 버무린 것을 담는다. 칡은 발효가 느려 곰팡이가 잘 생길 확률이 높은데 배에서 액이 나와 칡을 담가 주게 되면 실패 확률이 줄일 수가 있다. 버무릴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배액이 칡을 코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촉촉하게 잘 버무려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담으실 때 칡을 먼저 담으시고 그 위에다 배를 갖다가 위에 얹음으로써 배에서 액이 나와서 뚝뚝뚝뚝 떨어져서 액이 이제 차지죠. 그렇게 되면 곰팡이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생각하면서 효소를 담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네 번째 과정에서 남겨둔 설탕을 배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한다.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발효에 들어간다. 여덟 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었던 설탕이 점차 사라진다. 이 설탕이 30%쯤 남아있을 때 남겨두었던 40%의 설탕을 2회 내지 3회 분량으로 나누어 2, 3회 걸쳐 덮어준다.
기온이 낮은 곳, 습도가 없는 곳 환경에 따라서 발효 기간이 일정치 않으므로 관심을 갖고 매일 들여다 보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발효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갖다가 습도가 함으로써 기술을 갖다가 익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집 환경, 우리 집의 발효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발효는 속도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갖다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용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뭉친 어혈을 풀어주는 쇠무릎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 하남성의 약용식물을 활용하여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하고 간장병과 신장병을 치료하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명의를 찾아와 의술을 배운 뒤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명의는 나이가 들자 올바른 제자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주기로 하고 제자들의 집에서 며칠씩 묵으면서 제자들의 본심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늙은 스승의 남루한 옷차림과 재산이 없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는 스승을 냉대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 제일 어린 제자 한 명이 스승의 외모에 개의치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모신 것입니다. 명예는 이 제자에게 그동안 연구했던 수많은 비방을 알려주었고, 이 제자 또한 후에 스승처럼 존경받는 명의가 되었는데, 이 일화에 나오는 식물이 바로 쇠무릎입니다. 쇠무릎은 비룡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중국, 일본, 열대지방에 20여 종이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1종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산지의 숲속이나 들녘, 길가, 밭, 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 잡초로 혼동하기도 합니다. 쇠무릎은 줄기가 소의 무릎과 비슷하다 하여 소의 다리처럼 생겨서 우경, 학의 무릎 같다 하여 학슬, 뼈를 붙이는 풀이라 하여 적골초, 정력이 100배나 강해진다 해서 백배, 쇠무릎팍, 쇠무릎풀, 쇠무릎지기, 고장근, 대절채, 개교골, 회우슬, 홍우슬, 산현채, 마청초, 우슬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쇠무릎은 신장과 강장의 기능을 보호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자궁숙축을 증강시켜 자궁의 흥분작용을 도우며 진통작용이 강해 노인성 무릎, 관절, 허리 통증을 개선하고 신장 기능에 강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임상실험에서 항균, 이뇨, 혈당 강화, 간 기능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용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쇠무릎은 우리의 선조들이 식용약용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른 봄 어린 잎을 살짝 드셔 무쳐 먹거나 밥을 지을 때 위에 얹어 쪄서 먹었던 나물잎뿐만 아니라 간장과 신장을 강하게 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용식물입니다. 한방에서는 쇠무릎 뿌리를 약재로 쓰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뭉친 어혈을 풀어주는 활혈거약으로 분류하고, 맛은 쓰고 쉬며 성질은 평하고 우리 몸의 간장과 신장을 이롭게 하는 약재. 또한 쇠무릎은 뿌리 외 잎, 줄기, 열매로 약재로 쓸 수 있고, 어린 잎은 이른 봄에 채취하여 끓여 먹는 물에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먹고, 봄부터 여름까지는 지상부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 달여 마시거나 가루를 내어 환을 지어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뿌리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채취해서 그대로 35도 술에 담가 3개월이 지난 뒤 건더기를 버리면 의술주가 된다고 합니다. 뿌리를 진하게 달여 우려낸 물에 엿기름에 넣어 식혜 조청을 만들어 먹어도 되고, 뿌리를 약재로 사용할 때는 진 분홍색의 노두 아래에 있는 뿌리를 3에서 5cm 정도 잘라 말려 써야 한다고 합니다. 굳이 재배를 하고자 하면 가을에 씨가 익었을 때 줄기 밑동을 베어 말려 씨를 털어넣었다가 이듬해 봄에 부치질이 많고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뿌리면 새순이 올라오고, 쇠무릎은 활혈 자궁이 강하므로 생리를 할 때 피가 덩어리째 나오는 여성이나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약용되는 식물 쇠무릎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럼 영상 이어서 보시죠.
9번째, 말린 칡 효소 발효 기간은 7, 8개월이다. 발효가 끝나면 재료를 걸러내고 원액만 숙성 용기에 담는다. 숙성은 약 1년 이상을 필요하다. 나는 칡을 전부 다 전초죠. 뿌리, 줄기, 순이죠. 그죠? 순, 꽃, 이거 다 효소를 담고 싶다. 고 하면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봄에 새순이 올라왔을 때 갈룡이죠. 그죠? 새순을 갖다 채취해서 효소를 담습니다. 그리고 꽃이 폈을 때 갈화를 효소를 담습니다. 이 효소가 발효가 끝났을 때 순효소, 꽃 효소를 갖다가 액만 같이 함께 용기에, 다른 용기에 걸려서 담으시고요. 그 용기 액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칡뿌리 효소를 담으시면 됩니다. 요때요 이제 효소, 갈룡, 원액, 꽃, 원액 그걸 갖다 합쳐놓은 거에 뿌리를 갖다가 이어주시면 되는데 요때는 이제 액하고 차박차박 되게끔 1대1이죠. 1대1 분량으로 해서 발효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발효하다 보게 되면 당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조금 설탕을 넣어줘서 발효를 갖다가 축진되지 않게끔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면 좋은 효소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 8개월 후에 액을 숙성 용기에 담으셔가지고 숙성을 1년 이상을 숙성을 하셔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칡의 모든 것을 갖다가 효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린 칡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